안녕하세요. 네, 좋은 남성부학교 이영숙입니다. 저는 오늘 성품으로 여는 행복한 부부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생활 안녕하세요? 부부생활 안녕하세요? 최근에요, 아주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그 성품을 배우고 익히신 분이세요. 저희 좋은 남성부학교 오셔서 인증과정도 하시고 성품 내적 치유 4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자신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요, 교수님 저 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성품으로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소리 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요즘 너무 뜸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이분이 아우성이세요. 너무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했더니 이제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찾아왔을 때가 당신의 어머니하고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 상실감, 또 어떤 그런 소속감에서의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시달리셨어요. 이런 것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오는 문제가 자식의 문제였어요. 자식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더니 한동안 또 가슴앓이 하시더니 이제 내가 성품으로 끌어안았다고, 아주 이제는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시더니 이제 드디어 저요 이혼하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막 깜짝 놀래요. 맞아요, 여러분. 가정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하고의 관계 참 많이 어려우시죠? 둘러둘러 보면 시댁과의 관계, 또 친정식구하고의 관계, 자식의 관계, 이렇게 둘러다가는 맨 마지막에 전곡을 찌르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인데 그것은 피하다가 맨 마지막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가 모든 가정 행복의 열쇠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성품으로 여는 행복한 부부생활, 부부 행복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특수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어떻게 하면 문제행동의 아이들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대학과 대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그거 갖고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런 성품학교를 만들어 성품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의 행복은 부모에게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모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안 변해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왜 어려우냐면 너무 많이 가족의 많은 관심을 자녀 교육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 줄 우유는요, 슈퍼에 가서 아무거나 턱 집어오지요. 그러나 내 아들 줄 우유는 분석하고 관찰합니다. 뭘 먹이면 좋을지 날짜 보고요, 성분 보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다가 먹인답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죠? 자식을. 여러분은 어떠세요? 똑같아요? 예. 여기서부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은요, 부부가 시작해야 돼요. 가정의 시작은 부모와 자식하고의 시작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한데 엄마 아빠의 불행을 감추느라고 병적으로 자식에게 매달리고 애착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랑으로 집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가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자기 공부, 자기 인생살이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인생의 부담까지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못해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 우리 불쌍한 아이들이 공부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담, 친구와의 부담, 관계와의 부담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특별히 엄마 아빠가 자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성품들, 우리의 책임들을 딱 깨차고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요, 자녀들은 저절로 변화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위치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품으로 여는 부부 행복, 어떤 성품이 필요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가정의 행복, 어려움, 왜 그럴까? 행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지으신 가정의 의미와 그리고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가정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한 번만 생각해보면 대답은 나옵니다. 인생은 어렵지 않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그 맛을 잃어버려요. 어차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그것은요, 딱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딱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배려로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을 사랑스럽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성품이 무엇일까? 이 어려움 속에서는 특별히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것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쓴 책,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성품이라는 책 속에 우리에 있는 모든 고난은 바로 나를 찾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어려움, 특별히 부부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책임감이라는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뭔지 아세요? 우선은요,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부로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신데요. 하나로 부르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여러분, 힘써 지키기 너무 어렵죠? 많이 어렵죠? 마음대로 안 되죠? 차라리 혼자면 잘할 것 같은데 둘이 하나 하라니까 힘드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품이 필요하냐면 책임감이라는 성품이 필요해요. 무슨 성품이 필요하다고요? 책임감.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만든 정의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 맞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성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성품이죠. 책임감 좀 가져라. 책임감 있게 공부 좀 해.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자녀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책임감으로 가정을 회복시켜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책임감으로 가정의 행복을 지키세요. 책임감으로 남편과 하나 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책임감으로 우리가 어떻게 남편과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시죠? 책임감은요,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셔서요, 눈 깜짝할 사이 여러분이 엄마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책임감이 이상하게 부부의 책임감보다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사셨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이제 한 여자의 책임감, 한 남자의 책임감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이 남자의 여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생각 하나도 안 나시죠? 이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도 몰라. 그리고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생각 왜 해? 맞죠? 애들 공부 가르치기도 힘든데 그걸 배부르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책임감 있게 잘 먹여 살릴까? 이 고민은 많이 했지만 내가 이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요, 가정의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부부의 책임감입니다. 그러면 책임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책임감은 여러 가지. 여러분, 책임감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를 연습시켜요. 우리가요, 성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이 자꾸 습관을 하면 버릇이 돼요. 그리고 그 버릇을 자꾸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된 것들을 계속하면 좋은 성품이 돼요. 그리고 그 성품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책임감의 연습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 여러분, 남자가 알아야 할 것, 여자가 알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아는 다음에는 끝까지 책임감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재능을 다해서 그것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아내로서의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다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 많은 부부들이요, 제가 중국에 가서 성품 이노베이션, 가정성품 치유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얼굴이 까매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자기 성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8년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은 성공했는데 당신은 자녀 교육하려고 따라오지 않고 애들 한국에 남아서 열심히 8년 동안을 키웠대요. 그런데 사업은 성공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 옆에 8년 동안 열심히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군 그 여인이 남편의 여자였어요. 이 아내가 너무너무 큰 상실감에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막상 이혼해서 나에게 유익이 뭘까 생각하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 나를 받아들이려면 그 여자도 받아들여라. 이래서 같이 살게 됐다며요. 참,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우리 집은 19세기 같아요. 우리 남편이요, 내 남편이 아니라 저녁에는 들어오면 우리 남편이지만 나가면 그 여자의 남자예요. 그런데 이왕에 내가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냥 그 위치를 갖게 해서 살게 하기로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되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물건도 던지고 한 달에 한 번 그날이 오면 참을 수가 없대. 그래서 성품학교 왜 왔냐면 한 달에 한 번도 잘 참을 수 있는 인내와 절제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좋은나무 성품학교는 그때 그렇게 가르치라고 성품학교 생긴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의 문제는 뭐예요? 남편은 그쪽으로 굉장히 강했던 욕구가 컸던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배우자 잘 살펴봐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그 사람에 맞도록 우리가 함께 사랑해줘야 되는 건데, 여러분 남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분은 명예에 굉장히 큰 욕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식욕에 굉장히 큰 욕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나야 뭘 하는 남자 있죠. 어떤 사람은 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센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센 사람이 있어요. 욕구가 강한 거죠. 그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 관찰해서 기본적인 신체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관찰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 것을,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너를 무시하고 내 욕구만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상관없이 살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해요. 당신이 나에게만 맞추라고 소리친다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이 창조주부터 너무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 다른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관찰하고 배우고 또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때는 너무너무 피곤할 때예요. 그래서 막 지쳐있을 때예요. 정체성도 떨어질 때예요. 그런데 남성들이 그때 가장 강한 고조기에 성적인 욕구가 가장 고조기에 오를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차이점, 저는 성품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너무 놀라워요. 똑같게 하시면 어렵지 않을 텐데, 맞죠? 그걸 왜 그렇게 심리적으로도 다르게 하고 신체적으로도 다르게 하고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일생을 살게 하실까? 그냥 같은 여자끼리 둘씩 짝지어 살게 하거나 같은 남자끼리 둘씩 짝지어 살면 이런 갈등 없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예요. 가정을 향하신 다른 것을 하나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절제하고 책임감을 배우고 배려를 배우고 그 속에서 다름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인류 구원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다름에 대한 고통이 없으면 하나됨의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자, 이제 이 중국 여인 상담을 시작했더니 남편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까이만 오면 쫓아내버리고, 요구만 하면 거실에서 자라 그러고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귀한 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책임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책임감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부터 찾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먼저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인에게 제 강의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 절제의 성품으로 부부 사랑하기를 듣더니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오더니 저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대. 찾았대. 그래서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열심히 가더니 전화 왔어요. 교수님, 오늘 밤 해결됐습니다. 우리가요, 성품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그 가정에 세우시고 자녀를 맡기시고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또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이라는 지도자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엮이는 가정으로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조실부모하고 또 소년소녀 가장이 돼서 그런 경제의 어려움들을 어렸을 때 끌고 가는 가정들이 엮이는 가정처럼 생각했지만 이젠 그게 아닙니다. 역할이 달라지고 역할이 뒤죽박죽 돼버려서 엮이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엄마 옆에 아빠가 있어야 돼요. 아빠 옆에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 이혼했노라 이러면서 싸우기 싫어서 결별해서 산다. 싸우기 싫어서 남남처럼 산다. 이런 크리스찬 가정들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힘써서 내 남자의 옆에 내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엄마 옆에 아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큰아들을 아빠보다 더 마음속으로 친밀감이 있어요. 옆에다가 끌어안고 살고, 아빠 옆에 큰딸을 더 옆에다가 가까이 하고 살고, 그래서 엄마의 역할을 큰딸이 하고 아빠 남편의 역할을 큰아들이 하는 것, 이거 엮이는 가정이에요. 제가 한 가정을 상담했어요. 그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인 거예요.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아빠 옆에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 옆에 어머니에 앉혀. 그러면서 당신은 뒤로 가.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 아들 딸 자리 옆에 껴서 가운데 껴서 여행을 가려면 이렇게 시달리면서 갔대요. 이게 왜 그럴까? 건강한 그런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각각의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빠 역할, 엄마 역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역할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책임감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고 여러분이 그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책임감 몇 가지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우리가 가정은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책임감으로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런데 몇 가지 좀 보면 여자는 자랑할 일이 생기면 친구를 찾아간대요. 그런데 남자는 괴로운 일이 생겨야 친구를 찾아간답니다. 여자는 수다로 남자를 질리게 하지만 남자는 침묵으로 여자를 질리게 하고 오해하게 한답니다. 맞죠? 여자는 성공을 위해 남자를 고르기도 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위해 성공하기도 한답니다. 여자는 과거를 파헤치고 사는데 남자는 미래를 이끌기 위해 삽니다. 여자는 몰라도 되는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데 남자는 꼭 알아야 되는 일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여자는 무드에 약하답니다. 그러나 남자는 누드에 약하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그 다름에 있어서 먼저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언어적 차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결혼한 여성의 가장 큰 갈등이, 첫째는 정체성에 대한 갈등도 참 많았어요. 결혼한 다음에 내가 이거 헛사는 것 같아요. 남편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이러다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갈등 참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런 대화의 강제 많았어요. 남편과 대화가 안 돼서 이제 못 살겠다. 난 그냥 벽하고 사는 것 같으니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부부하고 성관계, 남편과의 성관계가 안 된다. 섹스리스 부부가 그렇게 많았어요.
어떤 부분은 제가 상담했는데 1년에 딱 절기에 1년에 딱 한두 번. 그래서 거기서 토론을 시켰더니 남들이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너무 모르고 가정생활을 시작했구나. 제가 이 강의를 성품 이노베이션 때 꼭 하는데 어떤 40대 크리스찬 여성이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강의를 왜 이제 하냐. 자기는 자기 남편과 청년부에서 만나, 교회에서 만나,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로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해주더니 40대가 돼가지고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기에게 문제가 생겨서 죽을 고비를 다 넘겨서 자살의 위기까지 넘겨서 이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더니 이제야 이 해답을 여기서 듣는군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왜 이런 강의 안 하냐고. 인터넷에는 엄청나게 그런 사건이 나한테 벌어지니까 교회에서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수도 없는 세상의 기준의 이야기들은 한도 끝도 없이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데 크리스찬 세계에서는 침묵하더라.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나의 문제라. 맞죠? 예. 우리가 이제 성서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우선은 남편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대화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틀려요. 너무 틀려요. 남편은 말하면 해결책을 찾아. 그런데 아내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해받고 싶어 말하는 거예요. 저도 바깥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남편에게 이해받고 싶어 얘기합니다. 여보 있잖아. 나 오늘 이렇게 힘들었어. 이러면 우리 남편이 꺼덕꺼덕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당신 하지 마. 뭐라고 힘들다고 말만 하면 우리 남편은 해답을 내줘요. 그러니까 당신 하지 마. 그러다가 또 똑같은 문제로 제가 또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그것도 또 남편이라고. 여보 내가 또 이렇게 돼서 이랬어요. 당신은 내 말 안 들어.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었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부터 5분만 말할게요. 그런데 해결책을 말하지 말고 그냥 고개만 끄떡끄떡 들어주세요. 훨씬 나아요. 어떤 부부가 이혼하겠대.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1년 내내 새색시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가서 예배드리고 저녁 먹고 집으로 내려와. 지방으로. 그러면 새색시는 탁 안에 남편 옆에 타자마자 당신 어머니는 왜 그래? 당신 누나는 왜 그래? 아무 말도 안 듣고 있던 남편이 1년 듣더니 갑자기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줄게. 그러면서 이 아내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하자는데 이게 무슨 뜻이니? 그래서 그동안 있던 얘기를 뚝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남편은 당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해결될 상대가 아니야. 이 아내의 문제는 다 자기의 어머니야.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겠어? 이 아내의 문제는 다 자기 누나야. 그 누나 어떻게 하겠어? 해결책을 아무리 생각해도 누나와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남편이 해결책을 만들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놔줄게. 이게 남자예요. 남자는 이야기를 들으면 해결책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건 남자가 조금만 여자를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고민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누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 아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내가 당신이어도 힘들었을 것 같아. 이렇게만 말하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야. 그죠? 이게 남녀의 차이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서는 몰라서 서로 싸우고 아파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일단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남편하고의 차이점을 이제 이해하고 남편이 일단 들어오고 남편하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기 전에 일단 멈추셔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일단 뭐 하세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왜요? 남편 멈추셔야 돼요. 남편이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서는 들어와요. 이때 이 남편의 이 심정이 어떨까 한 번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 어떤 심정으로 바깥에 나가서 일하다 들어올까요? 죽기 살기. 저 좀 따라해보세요. 죽기 살기. 죽기 살기.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맹수하고 싸우는 심령으로 싸우다가 들어오는 이 남편에게 아내는 무슨 말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죠? 자, 마음껏 한번 쏟아보세요. 땡! 들어왔어요. 해보세요.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얘네들 데리고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쏟아놓기 시작해요. 이때 이 남편의 심정이 어떨까? 한 번만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일단 뭐 하자? 일단 멈추. 포즈 한번 취해서 딱 멈춰야 돼. 다 저좀 따라해보세요. 일단 멈추자. 네. 남편하고 대화 잘 하시려면 일단 멈춰야 돼요. 너무 틀린 대상하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멈춰서 남편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들어줄 상태인지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남편에게 준비할 시간 주셔야 돼요. 아내들은요, 순발력 있는 여자들이기 때문에요, 다다다다 말 잘하고요, 예, 어떤 상황이 와도 잘 대처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요, 아내들이 이야기를 끌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조금 듣다가 이럽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야? 결론이. 그러면 아내가 얘기할 맛이 사라져요. 그죠? 예. 왜 그럴까?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꼭 그 문제는 여러분 집의 남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온 인류의 남편이 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준비할 시간을 줘야 돼요. 왜냐면요, 아내들은요, 서론, 본론, 결론을 차근차근 꺼내야, 예, 속이 시원해지면서 이해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남편은 결론이 뭔지 결론을 빨리 알아서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끝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아내의 이야기를 참고 기다릴 남자, 이 땅에 없어요. 아마 주님은 하시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끝도 없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여보, 내가 5분만 얘기할 텐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남편이 계산합니다. 5분이라고? 괜찮겠다. 5분만 참으면 되지? 10분만 할 텐데 괜찮겠냐고 얘기하면 뒤죽박죽 말해도 남편은 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줘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5분만 얘기할 텐데 여보,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훨씬 마음이 편해요. 조금만 더 부탁할 수 있다면 여기다 이렇게만 더 부탁했어요. 그런데 당신 해결책 찾아주지 말고, 해결책 찾아주지 말고 그냥 그랬구나 3번만 해주세요. 제가 해봤어요. 저희 남편은 대표적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 결론이 뭐야? 본론만 말해봐. 정말 마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5분만 얘기할 텐데 당신 들으시면서 3번만 꾸나꾸나 하세요. 그때 우리 남편이 꾸나꾸나 3번 하는데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이야기할 때 남편이 준비가 안 됐으면요, 좀 이야기를 미루셔도 돼요. 어느 때는요, 남편이 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내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해요. 친구들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속상하다고 팔짝팔짝 뛰고 얘기해요. 그러면 풀려져요. 그런데 남편들은 안 그래요.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쫓아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부상 입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은요, 포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 너무 많은 가정들이
남편과 아내를 서로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쳐놓고 삽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우리나라가 병적으로 교육열이 이렇게 난리버거지가 나는 겁니다. 남편 포기할 대상 아닙니다. 대화가 어려워도 끝까지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하는 대화 풀렸죠? 그러면 이제 몸으로 하는 대화 좀 야한데 그냥 들어가도 될까요? 네. 우리는 그것은 부부의 성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부의 성생활, 크리스찬의 부부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은 부부생활을 말해도 크리스찬은 말하지 못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 된 것도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로 다른 심리적인 차이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함이라. 네. 아내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할 듯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배려라는 성품을 가르칩니다. 배려란 나와 상대방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 주는 것. 부부생활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 성생활은 나를 사랑하듯 상대방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부의 행복한 성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은 시기가 참 안 좋아요. 부부들이.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 같아요. 인생의 시기를 보면 굉장히 여성하고 남성하고 줄타기를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남성이 성적으로 고조인 시기에 여성은 최악의 상태. 왜냐면 남성이 성적으로 고조일 때 아내는 양육의 시기예요. 그래서 막 아기 낳고 아이 젖먹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무드가 어딨고 뭐 분위기가 어디, 그죠? 누구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은가?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애 뭐 젖먹이다가 그냥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그러면 눈 뜨고 이렇게 그냥 떠보면 남편은 혼자서 침대에서 자고 가고, 그죠? 이런 시기들이 젊었을 때의 시기라고 하면, 또 얄궂게도 이제 자녀 양육이 다 끝나고 나면 아내들이요 성적으로 또 고조 상태가 와요. 아세요? 점점 강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요때를요 균형 감각을 또 점점 아내들은 강하게 여성의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남편들은 점점점 여성화돼요.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 이건 이제 거꾸로 가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 되기 참 어려운 조건들이죠. 그래서 삶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행복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런 위기와 이런 절정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들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또 바뀌어지는 그런 고개타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균형 감각을 갖고 우리가 서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다뤄보면, 먼저 남자와 여자의 생리적인 차이를 서로 알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 시기가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알고 위로하고 또 이해해줘야 되죠. 그리고 본인의 욕구보다 아내의 욕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서는 태도, 배려죠. 예. 아내들은 남편의 욕구를 이해해줘야 됩니다. 나는 지금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리고 나는 내가 양육기로 내 자녀들에게 젖 먹이고 보살피고 밥 먹이고 이유식하고 돌봐줘야 돼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 남편의 욕구는 살아있는 건강한 남성이라는 것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당신 왜 그러냐고 비난하기 시작할 때 관계는 깨트려지죠. 화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 대화로 그 느낌과 욕구를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섹스하는 방법이 틀려요. 예, 서로 틀려요. 남편들은 그냥 흥분하고 그리고 배설하면서 만족감을 누려. 그러나 아내는 아니죠. 먼저 감정적인 충분함, 충족감이 들지 않으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속도를 늦춰줘야 돼요. 서로 이 차이점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몸으로 푸는 대화 전에 대화로 감정을 열어줘야 되겠죠. 남편은 몸으로 풀면 되지만 아내는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서로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몇 해 전에 아주 재미있는 숙제를 한번 엄마들에게 냈어요. 이렇게 젊은 엄마들, 30대 초반의 어머님들에게 이런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런 그 어머님들 부모 성품 훈련학교 또 미라의 좋은 어머님들의 모임 뭐 이런 어머님들의 모임들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해왔는데 그때 한 주의 숙제를 이번 주의 숙제는 벌거벗고 자기 뭐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아내들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번 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 양육의 문제를 뒤로 하고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그리고 남편과 벌거벗고 잠자고 오기. 그래서 이 벌거벗고 잠자기 숙제를 내줬더니 아내들은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다음 주에 엄마들이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남편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숙제 한 번만 더 내달라고 제가 아주 요청 많이 받았어요. 이 시기가 엄마들이 아이 젖먹이다가 그냥 눈 뜨고 보면 아침이 되고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잤는지 모르고 그냥 또 회사 가고 그런데 하루는 이게 숙제니까 엄마들이 일찍 아이들을 잠재우고 그리고 목욕 재배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후에 남편한테 들어가서 여보 이거 숙제야. 벌거벗고 자오는 게 숙제야. 남편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더니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욕구들을 눈을 뜨는 것, 이런 노력들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몸에 대한 두 번째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심리적인 차이도 있지만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지요? 아시지요? 네, 모르는 분들처럼 네, 이렇게 또 분위기를 잡고 계셔서 네. 남편들은 굉장히 속전속결. 그러나 아내들은 아니죠. 예, 점점 쌓여오다가 폭발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남자들의 몇 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내들은 10배. 그러니까 남편들은 자기가 한 2초면 끝나면 아내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10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10배의 시간을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배려하는 이런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욕구들을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릴까요? 남편하고 함께 가서 5가지씩만 당신이 나에게 바라는 욕구 5개,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욕구 5가지. 그래서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욕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눈을 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가정에 새로운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내 자녀가 어떤 욕구를 가졌는지에 대한 초점을 잡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우리 가정의 부부가 어떤 욕구들을 서로에게 갖고 있었는지를 편지를 써서 주고받는 경험들, 이런 노력들이 우리를 더 책임감 있는 부부가 되게 하고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